윤두창의 하야설이 돌고 있습니다. 보도는 물론 봉지욱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용산이 틀려는 정황을 폭로했고 댓글로도 해당 건이 돌아다니면서 막판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쇼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윤두창 구질구질합니다. 저 인간은 정말 비참한 최후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지금 인용을 확신하며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극우들이 희망하는 5대3 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JTBC도 보도를 했지만 5대3 데드락 상황이 만약에 맞다면 선고를 할 수 없죠. 저들의 희망사항일 뿐인데 용산이 여러 부분에서 빨대가 날아가자 날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해당 상황을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제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4일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그 뒤에는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로 이제 정부의 기능이 이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선거 캠프의 전략하고도 맞물리는 고민일 거기 때문에 하게 뭔가를 추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뉴스에서 한덕수 복귀했을 때 전망을 해드렸지만 아마 마은혁 임명은 선고 기일이 잡히면 그 전으로 임명하게 될 거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4월 4일에 파면되고 4월 18일에는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6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4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쯤에는 뭐 임명하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는 임명하지 않을까. 그것까지 이제 아마 생각을 해서 민주당도 어떤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무리수를 던져서 자기가 뭘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한테 넘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저희가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임기를 채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제 대법관의 어떤 구성 자체가 보수 우위로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지가 알아서 자빠지는 바람에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작년 12월 26일인데 그게 언제냐면 한덕수 탄핵되기 전날입니다. 12월 27일에 탄핵 소추를 당하는데 저 발언을 확정적으로 한 이후에 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구나. 그럼 탄핵이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017년에도 황교안 당시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는데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에 밀려서 결국 임명을 못했습니다. 뭐 비슷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떡수랑 하목이 전부 날려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목전으로 다가온 윤석열 파면입니다. 졸개들은 즉각 뒤에 날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윤가 법률 대리인단은 선고일이 나왔는데도 승복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밝힌다는 것은 일종의 홍보 전략입니다. 전 국민이 아닌 지지층을 상대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복귀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보다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것 정도 수준이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국민들도 그 결과에 따라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하긴 그 정도 입장이라도 낼 인물이었다면 위헌적인 계엄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힘과 두창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